예,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이승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카카오페이의 비전은 일상의 이로운 흐름을 만드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정말 모두를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모두는 정말로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금융을 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안드로이드를 쓰든 iOS를 쓰든 모두를 위한 정말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뜻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융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말 카카오페이 하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카카오페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저희는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를 이미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천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숫자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3천만 명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0대에서 50대까지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연령대별로 봤을 때 성비가 50-5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미 저희 3천만 명의 사용자들은 이미 그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잘 써주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20대 여성 또는 이제 50대 남성 특정 고객군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를 딱 생각을 하면은 사실 대표적인 서비스가 결제와 송금입니다. 그럴 수밖에 사실 없는 게, 저희가 2014년에 카카오페이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결제가 정말로 힘든 그런 시국에서 최초로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카카오톡 기반으로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송금의 경험을 정말 너무 쉽게 편하게 이제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간편 송금 업계 1위를 저희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송금과 결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는 결제로 시장에서 1등을 해야지, 또는 송금에서 1등을 해야지 라는 이제 단편적인 그림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결제 시장을 처음 이제 태핑을 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송금을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도 항상 엔드골은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산관리라는 서비스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거가 필요한 이제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로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되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대출 비교 서비스가 그러고, 신용조회 서비스가 그러고, 그리고 이제 P2P 서비스, 전자문서 등등 이제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회사랑 이제 같이 흡수를 하면서 증권 기반의 정말로 이제 단순한 선불 지급 전자수단이 아니라 은행과 유사한 이제 증권 계좌를 통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됐다. 자산 관리를 카카오페이가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의 끝에 저희가 이제 자산 관리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24일 정도에 자산 관리 서비스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350만 명의 사용자들이 저희 자산관리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오랜 시간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좋은 그 성과를 내고 있고 사용자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페인 포인트들 중에 대표적인 거를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이 넘버원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실은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 자산관리류 또는 이제 가계부류의 서비스들이 되게 활발하게 성장을 해 오면서 사용자들의 이제 다양한 은행권, 카드권, 증권 쪽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웹 스크래핑을 통한 기술이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고, 공인인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써야 됐는데, 공인인증서 사용 지금 많이 편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매번 이제 가져와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를 했었고요. 사용자들이 그런 허들을 어쨌든 힘들게 뛰어넘고 되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연동을 했을 때 모든 고민과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슈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결국은 이제 스크래핑 기반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 해당 앱을 켜고 그리고 이제 스크래핑이 돌아가는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5개의 계좌와 5개의 카드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10개의 계좌 또는 이제 카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긁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그래서 실시간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아직까지 모든 기관들이 사실 공인인증서가 됐든 또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이제 웹 스크래핑 기반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일 요새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웹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스크래핑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산관리 또는 이제 가계부류의 서비스들이 카카오뱅크 정보는 아직 못 갖고 오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몇몇 개의 회사만 이제 오픈뱅킹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불러올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페이에서는 이런 사용자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스크래핑을 최대한 백그라운드에서 자주 돌려가지고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시간 데이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제부로 간결합을 완료를 해서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안에서 카카오뱅크 데이터를 추가적인 단계 없이 단순한 이제 카카오뱅크 인증만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제 오픈을 완료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데이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불편함들 그리고 그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개인이 쌓고 있는 금융 데이터의 주권을 다시 이제 개인한테 주면서 개인이 원하면은 A 금융사에 있는 데이터를 B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의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은 저희는 크게 4축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통합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래핑 기반의 통합조회는 이미 가능합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도 그러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조회라고 하면 결국 이제 내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시간성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금결원에서 관리를 하는 이제 정보 데이터 거래소가 세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통합 조회 서비스가 기존과는 다르게 훨씬 더 빠르게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한 군데 모이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분석 데이터를 정말로 이제 홀리스틱한 뷰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각각 금융사들이 또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상품들을 또는 이제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벽한 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단편적이거나 또는 이제 객관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는 그걸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적인 재무 분석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각 업체들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의 범위라든지 셀렉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위험의 수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이제 CB 이제 신용평가 기준으로 오퍼가 됐었던 되게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금융 상품들의 접근성이 제한이 돼 있었던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또는 이제 유사한 금융 상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는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되게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시점에 카카오페이의 자산 관리 서비스는 어떤 모습일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 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난 3월에 오픈한 카카오페이의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자산 관리 서비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자산 분석, 두 번째는 지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았고 수익이 있는지 또는 이제 수입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페이 내부에 있는 결제 또는 이제 카드를 통한 외부 결제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결제를 모아서 내가 어떤 식의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분석을 해주는 것이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 오픈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통합조회뿐만이 아니라 분석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을 해주고, 혹시 과다 지출은 없는지 또는 지출하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었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고, 마지막은 저희 카카오페이만의 이제 터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나가는 이제 송금이 매우 많거든요. 그 카카오페이 송금을 내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보냈는지 또는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주고 받았는지까지 저희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서 비단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친구들, 가족들에 대한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석 리포트를 저희가 이번 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금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신용조회 서비스인데요. 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내 신용 점수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떤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제약이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금융 서비스의 시작을 신용조회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신용 점수를 조회를 시켜주고 신용 점수를 높일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용 조회가 완성이 되면은 결국 이제 대출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대출 비교 서비스는 사용자의 신용 점수에 기반을 해서 이분이 어떤 대출을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셀렉션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걸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단순한 이제 신용 점수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대출 서비스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유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보험 관리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도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 내가 되게 다양한 채널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충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혹시 내 보장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부족하다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지 내가 안심하고 삶을 영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보장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올해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 이제 생명보험과 같은 이제 큰 보험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나 이런 커버리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조금 위험한데 어떻게 좀 위험을 해칭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먼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해외 여행자 보험이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되게 큰 인기를 끌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주 떨어뜨리는 죄송합니다. 그 휴대폰 파손 보험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출시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사실 소셜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동호회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 동호회에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할 때 같이 이제 운동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리미엄 보험료도 낮춰지고 보장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되게 다양한 상품들, 이제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보험 상품들까지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계속해서 진보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결국 마이데이터가 돼야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가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신용 시스템 또는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는 소외가 됐거나 또는 이제 아예 제외 처리가 됐었던 학생들부터 자산 관리의 시작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무슨 자산 관리가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이제 대학 생활이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러면서 또 학자금이라는 되게 큰 짐을 등에 업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금융생활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시절부터 어떻게 돈을 모으고 쓰고 또는 이제 학자금을 관리를 하는 게 당신에게 좋을지 저희는 그런 이제 관리까지 해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비단 이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정말 큰 회사들은 뭐 재무팀이 있어서 그런 관리들을 다 잘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영세상인들은 그런 이제 케어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돈의 흐름을 관리를 해주고 이분들이 이제 급한 대출이 필요할 때 최적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서 이분들도 이제 건강한 이제 금융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서 있다 보면은 사실 제일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주부와 이제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주부도 사실 생활비 등등 하면서 지출은 되게 많은데 사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약간 특혜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별 조건을 내서 제외되는 그 경우가 되게 많고, 사회초년생들도 처음 1년 동안은 월급도 있고 내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레딧 히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종종 이제 좋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카카오페이 내부 데이터 그리고 외부 금융 데이터 그리고 이제 비금융권 데이터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 사용자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보통의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히 제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안에서 이분들에게도 이런 금융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이제 금융의 셀렉션도 넓히고 그 커버리지를 넓히고자 저희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카카오페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산 관리도 결국 전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대에 500만 원의 학자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든 또는 이제 5억 자산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든 또는 70대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저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힘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데이터가 정말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게 저희 핀테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회사만 열심히 달린다고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 이제 비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가 잘 공유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이런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불편한 또는 이제 그 어려움 없이 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 주셔야지 대한민국 모두가 부가가치를 느끼고 정말 고객 가치 기반의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산관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어렵고 복잡하고 왠지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단어가 자산관리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에서는 정말로 전 국민을 위한 쉽고 복잡하지 않고 특히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 두각이 되고 있는 비대면 기반의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